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중국발 호재가 들렸지만 악재가 호재를 가리면서 지수가 매일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키움증권 신창한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혜크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저 오늘 세수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투톱들의 심리마저 냉랭합니다. 어떤 시장 접근법이 유효할까요? 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이런 장세가 제가 볼 때는 입추, 가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단단히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제가 이제 주초에 이야기했듯이 그 블록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신뢰도면 굉장히 신뢰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 가격에서 놀고 있고 지금 블록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초에 여러분 저때 이제 2170포인트에서 2220포인트 전후에서 중심 가격이 이제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역시 그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코스닥은 중심 가격을 저는 저항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지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중심 가격을 지지로 쓰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게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이라서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오버슈팅 안 맞다 하는 사람 항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밀리니까 저한테 굉장히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간 코스닥 같은 게 오버슈팅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대형주들은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이 이제 주식이 올라갈 때 크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주식이 올라가는 순서가 처음에는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등 주식이 계속 올라갑니다. 1등 주식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세고, 여기 좀 지나면 이제 뒤에 이제 쐐기 장세가 올라갑니다. 쐐기 장세 올라가는데 1등 장세 작년이죠. 이제 삼성전자 올라간 다음에 삼성전자 2등 주식, 삼성전자 못 사니까 뭐 대신 못 사는 이런 주식은 안 올라가요. 그 대신 이제 그 다음 올라가는 것들이 요런 틈새 장세죠. 틈새 장세 올라가는 그런 장세인데 지금 요 전형적인 쐐기 틈새 장세 있습니다. 그 틈새 장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이제 대세장이 이제 요런 장이 전형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장이죠. 개별 종목장입니다. 우리가 대세장이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두팔천정형 장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1등 주식이 가고 기다리면 2등 주식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3등 주식이 가고 이런 장이 대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은 이 대세장 이런 장에는 눌림목 종목을 사야 돼요. 눌림목 종목을 사고 쉬어가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 쐐기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쐐기장은 제가 이제 이틀 동안 무방하면서 무조건 센 종목을 사라. 센 종목에 사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소수의 에너지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소수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세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습니다. 이미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런 장세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오래됐어요. 짧은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장세가 여러분 무려 거의 지금 5개월 정도 있습니다. 5개월이면 입추 같으면 9월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3, 4, 5, 6, 7, 8, 9, 6개월 동안 더 이런 장세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주가가 한번 떴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 됐다 이밖에 없지 지금 장세의 추세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장세는 공격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걸 보여줍니다.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에 상승 100개 종목에 들어간 종목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여기 그 100개 종목에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에 상승 100개 종목에 들어간 종목이 4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대형주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개별 종목도 들고 이러면 안 되죠. 이미 개별 종목 된 지가 100일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계속 공격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5.5고요. 코스닥가 8.3인데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5%대에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대형주 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국제 시세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주식이 좋으냐? 바이오가 가장 나쁜 게 이제 바이거든요. 바이가 뭡니까? 바이오 주식이 먹을 때는 먹지만 떨어질 때는 바이로 해가지고 사람을 거의 깡통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이오 주식들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 환경이 개별 종목인 장세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오늘 개인들이 한 800억 정도 먹었거든요. 먹었었는데 정리하려는데 정리를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230억 지금 개인들이 손실 났습니다. 앞으로 저 방송 보고 저 말을 참조 안 하실 분들은 저 방송 안 듣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생 800억 돈 먹었을 때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 안 하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 230억 났어요. 이래려면은 안 되는 거죠. 과거 같으면 제가 큰 소리 쳤는데 좀 참겠습니다. 어쨌든 간 저는 끝나고 거기에 맞는 답을 정하는 사람은 틀려도 고라고 주식이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접근력이 있기 때문에 저 말을 참조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230억인데 오늘 장이 조금 종가나 내일을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할 때 지금 시간 가치 때문에 한 200억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중심 가격에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21일평 매매를 알려줬습니다. 21일평 매매를 알려줬는데 21일평 매매 해지할 때 선행 스패너니 꺾이면은 주식을 매도를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해했는데 어쨌든 간 21일평 아래쪽에서 선행 스패너니 상승해도 주식을 사는 건 아닙니다. 21일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MACD가 지금 추세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MACD가 영선 아래 갈 때는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말은 뭐냐면 MACD가 영선 위로 올라갈 때는 빠른 속도로 뜨고 있지만 영선 아래로 갈 때는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슬로우 바이지만 만약에 MACD가 영선 아래로 가면 여러분들이 대형주는 과감하게 한번 쳐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패너를 했는데 구름 두께는 뭐냐? 구름 두께는 저항입니다. 반대로 검은 구름 두께는 지지입니다. 구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상승의 저항이 많습니다. 구름이 이제 검은 구름이 두껍다, 지지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이 지지될지 안 될지를 구별할 때 우리가 이평이라든지 일목균형표에는 이평이라 않고 캐선이라고 하는데 그 캐선이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보면 그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기준선에서 지지를 구름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지수가 상관이 없어요. 지수하고 상관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별 종목 장세, 센 종목을 계속 쳐라.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눌림목 종목을 절대 사면은 패가 망신한다. 지금은 21일평과 60일평 신고가 종목을 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저 말을 끝까지 안 듣는 분이 있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여러분 계좌는 물방 고기반에서 물만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은 살아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선행 스패너니 상승을 하고 있어요. 21일평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뭡니까? 코스닥은 대형주가 조금 움직인다 이거죠. 대형주가 움직인다. 우리가 보통 21일평 아래로 가면 우리가 추세를 볼 때 이동평균으로 보면 21일평과 61일평을 봅니다. 21일평과 61일평이 정배열이면 주식이 추세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추세에 21일평 위에 있으면 추세가 강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일과 60일이 골든크로스인데 60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약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게 아직까지 강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추세일 때 여러분 그 주도군이 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주도군이 지금은 여러분 주도군 한번 쳐보면 100종목 중에 46개 종목이 전극은 100% 종목입니다. 그 말은 지금 장은 실적비 저평가 종목이 패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으로 계속 하시고 지금은 수수료를 아끼지 말고 과감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술적 분석적으로 더 상세하게 볼 것 같으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MACD가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MACD가 데드크로스 났는데 MACD 데드크로스에서 이제 일목선사님은 후행 스핀이 견뎌를 걸 때 주식 그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목선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전환선과 기준의 골든크로스, 그러면 캔들이 구름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구름에 올라갈 때 캔들이 후행 스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락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데드크로스, 캔들이 후행 스핀 건들 때 구름 아래. 그러면 지금 뭡니까? 두 개의 적신호가 나쁜 신호가 나왔고 한 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 지속적으로 하락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앞에 구름이 거물 때 지속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약세장인데 추세는 살아있다. 이 말은 뭡니까? 불꽃만 살아있다는 거죠. 그 불꽃에 대형주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지금은 선을 보지 마시고 장작을 봐야 됩니다. 나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청송이라서 나무는 음지나무하고 양지나무가 틀립니다. 양지나무는 가벼워요. 음지나무는 무겁습니다. 왜? 나이층이 굉장히 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밀도를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과를, 우리 고향인 청송이 이제 사과가 이제 제일 유명한데, 사과가 맛있는, 안에 이제 사과 예를 보면 꿀 들었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 꿀 들었는 사과, 아닌 사과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벽에 던져버리면은 사과가 박살나면 꿀이 없습니다. 뚝 떨어지면 꿀이 있는 사과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은 이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내실이. 아무리 신문 보고 해도 내 계좌가 많이 났으면 내실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공격적인 마인드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은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장은 제가 볼 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물방 고기반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전환상황이 전 데드크로스와 캔들 차트 연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개별적인 장세로 슬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타금이 적은 상태에서 신용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장세와 대형주,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다 이제 MACD가 데드크로스 나죠. 데드크로스 나면 개별 종목 장세를 8대2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세에서 공격적인 마인드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격적인 마인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떴습니다. 이런 장이. 그리고 이게 재작년같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개별 종목으로 떴거든요. 이 장에 돈을 못 벌면 우리가 삼성전자 때 삼성전자 비싸가 못 사고 하이닉스 비싸가 못 샀으면 개별 종목 장세에서 돈을 못 먹는데 어디서 먹겠습니까? 그러면 증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내 주식 살 때 꼭 눌림목 금봉에 사지 마십시오. 그거는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양봉에서 20일 신고가라든지 60일의 신고가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 종목인 파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손실을 있는 분들은 손실을 본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털고 주가가 반등할 것 같으니까 일부 정리하시고 중심 가격을 보고 새로 해지 스트라이앵글을 거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편입니다. 정성전남 신창원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 공격적인 마인드 하나는 또 염두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움증권 신창원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